때로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영이를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건 어린이로 살다 하루아침에 학생이 되어버린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3년은 입어야 한다며 벙벙한 사이즈로 맞춘 새 교복을 입고 교복 특유의 빳빳한 감촉이 낯설어 불편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더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서 주위의 풍경들을 천천히 훑어보며 이 공간을 익히는 중이었다. 처음 보는 교실, 나와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 길고 커다란 사물함이 놓인 교실 뒤편, 학급 게시판이라고 쓰여있는 벽면엔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목록이 붙어 있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일어나 게시판 쪽으로 다가갔다. 방과 후 동아리 목록을 하나씩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내게 말을 건넸다. 뭐가 재밌을 것 같아? 그게 아영이와의 첫 만남이자 우리 우정의 시작이었다. 친구와 함께하게 된 방과 후 교실은 요리 동아리. 다 재미없어 보이니 맛있는 거나 만들어 보자며 해맑게 웃던 아영이의 얼굴과 목소리를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아영이는 늘 밝았다. 그렇다고 과하진 않았다. 주변 분위기를 잘 맞추는 적당한 수준의 활기로 모든 사람들이 아영이를 좋아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영이가 우는 모습을 내가 봤었던가? 10년을 알아왔지만 아영이가 화를 내거나 우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 실컷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울고 불고 감정 기복이 널뛰던 것은 늘 나였다. 부모님과 싸웠던 날에도, 짝사랑이 실패했던 날에도,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날에도 아영이는 내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안아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결같이 완벽한 성격의 사람이 내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영이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아빠가 갈라선대.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더 이상 아이 키운다는 핑계로 같이 살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이제 진정한 독립인가? 아영이는 그 말을 하면서도 웃고 있었다. 어떤 반응을 해줘야 아영이가 상처받지 않을지를 생각하며 머릿속으로는 말을 고르고 있느라 내 표정이 어두워졌던 것 같다. 아영이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야, 괜찮아. 나 어릴 때부터 두 분 사이 별로였어. 지금 당장 헤어진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을 정도? 익숙하다, 익숙해. 무려 10년 만에 듣게 된 이야기였다. 아영이의 웃음 뒤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어왔던 걸까? 너 안 괜찮은 거 아니야? 왜 웃는 거야? 아, 웃는 거? 내가 엄마 아빠 눈치를 많이 보며 커서 그런지 감정을 숨기는 게 익숙해. 내가 칭얼대고 힘들게 하면 엄마 아빠가 더 빨리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할수록 더 웃고 다녔거든. 이렇게 살다 보니 그냥 내 얼굴 자체가 옷상이 되어버렸네? 나 좀 바보 같은가?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띠고 말하는 아영이지만 내가 놓치고 있었던 슬픈 눈빛이 읽히기 시작했다.
너 슬프잖아. 억지로 웃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왜 괜찮은 척 했어? 나도 네 친구인데 너한테 힘이 못 되고 너 혼자만 힘들어했다는 게 좀...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아영이가 안쓰러워서인지 두 눈에 눈물이 고여가고 있었다. 야, 왜 이래? 왜 네가 울어? 울지 마. 나 진짜로 괜찮아. 내가 울자 당황한 아영이가 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10년간 그래왔듯 이런 상황에도 아영이가 나를 위로해주는 아이러니. 진짜 웃기네. 아, 왜 네가 우냐고. 울어도 내가 울어야지. 야, 그만 울어. 아, 진짜 울지 말래도. 아영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갔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을 지나 미묘한 찡그림이 시작됐다. 눈가와 두 볼이 서서히 빨개지고 미간 사이는 진하게 접혀 들어갔다. 입꼬리가 아래로 길게 내려오며 두 눈을 감았을 때 톡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10년간 꼭꼭 감추고 있던 표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영이를 안아주었다. 아영이는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고 점점 더 서러운 울음을 내었다. 나는 더 큰 소리로 울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100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기보다 그저 마음 편히 울게 해주고 싶었다. 상처를 드러내는 게 두려워도 내 치부가 까발려지는 게 괴로워도 걱정하지 말라고. 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넌 여전히 소중한 내 친구라고.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이 마음이 전달되길 바랐다. 신이 사람을 여러 가지 표정으로 만든 건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멍하니 얼이 빠진 얼굴, 깜짝 놀라 당황한 얼굴, 잔뜩 찡그린 화난 얼굴, 구슬프게 우는 얼굴들 모두 우리가 지니고 태어났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웃는 얼굴만이 좋은 것이라 종종 착각하는 것 같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얼굴은 웃음의 가면을 벗은 진짜 민낯의 울음이었다. 때로는 애써서 버티는 것보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못생긴 표정으로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은 접어두고 깊은 슬픔 속으로 뛰어들자. 그것은 분명 치유의 울음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읽다가 약간 슬펐어요. 저도 제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가 생각나서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는데 저는 제 얘기를 친구들한테 편하게 잘 못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항상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기하는 거는 막상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
그래서 친구들한테 생일이나 이럴 때 편지를 받으면 그런 내용이 꼭 있더라고요. "새롬아, 너도 너 힘든 거 있을 텐데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어 한번 '나도 좀 맘 편히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었는지 마침 이번 연도에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막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거는 정말 처음이어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막 엄청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그 시기에 잘 맞게 친구들이 감사히 있어 줄 때 감정이 터져서 어 큰 위로를 받고 '아 이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뭔가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새삼 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속 얘기 안에서 이렇게 공지 않게 잘 하시죠? 하셔야 돼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믿을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길 바라며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